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주입니다. 네, 강사님 제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장에게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개장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은 좀 반등을 주나 했는데 역시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 폭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에 올려놓은 거 거의 지금 15일 만에 지금 다 한 70%는 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해외 시장은 이제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 뭐 S&P,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다 하락을 했는데, 이제 애플이나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등 이제 약세로 전체적인 하락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금리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텐데, 이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TV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많이 이제 나왔을 텐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좀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굳이 이렇게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4월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접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에나 좀 금리 인하가 좀 되면서 좀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좋아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는 저는 좀 암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수의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AMD나 뭐 엔비디아 같이 이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고,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이제 알고 있다시피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좀 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악의 시장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덩달아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전부터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제일 먼저 뭐 아까도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내일은 올라갈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이 호재가 없다라는 말은 못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빨리 떨어진 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진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애매모호할 만큼 그만큼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딱 이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뭐 버티지 못하고 또 실적도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제 했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발목을 잡았어요. 애플이 발목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삼전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제 대표적인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AMD나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악재나 이제 이런 재료들은 다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이제 좀 반영이 되었고, 제가 이따가 좀 교육을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5, 1월 2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최저점인 327.30까지 장끝까지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선물 지수로 30포인트가 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한 2, 3일 정도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10포인트 가량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315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주가 지수도 좀 한 2,400까지는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되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 제가 잠시 후에 또 교육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시황은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하락세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하방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덜컥 겁도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지난주 우리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활용을 해볼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으로 해서 주식의 이제 손실 부분을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지수가 하락을 해도 저희가 수익을 내는 데에서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